전두방송. 이거 지금 5.18하고 이제 전두환 관계 그 2016년도 4월 27일 날인가 그건 이제 하에 결단을 냈나 하에 결단하기 전에 내가 광주에 다녔지. 그 진행 그 과정을 좀 한번 그러지. 해주시죠. 2012년에 선거가 끝나고 2013년이 돼 가지고 이제 5.18과 50 화해를 시작한 거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박성무 의원이야. 지금 정약용 2012년도에 2013년도 돼 가지고 대통령 되고 봄에 이제 대통령은 돼 버렸고 내가 이제 대통령 박성무 2012년도에 된 거죠. 그렇지. 2012년에 당선돼 가지고 2010년 그 2013년에가 박성무 의원을 찾아갔어. 김수정이라는 여성국장하고 둘이 가서 박성무한테 내가 당신 그 박성무는 언제 하냐면 언론 청문회 때 박성무하고 나하고 가까웠어. 1987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때 그 전두환하고 또 화해를 또 추진 안 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화해 추진 대통령하고 대통령 취임식 날 내보니까 박근혜가 화가 빵 나가지고 전두환이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그걸 내가 봤고 그래서 이건 작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나는 2013년에 박성무 의원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부터 50과 5.18을 화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광주에 갈 텐데 누구를 찾아가면 되냐?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특명 받은 건 아니고? 아니고 나는 그때 박 대통령이 나보다 첫째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해달라고 그러니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그 후보한테 이야기 한 거 아니야? 그 후보한테 나 부탁했으니까 나 그대로 됐고 그 후에 박근혜하고 여러 번 만났어. 이렇게 독대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 되고 나서도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공식적 행사상에서 여러 번 만날 때마다 나보고 잘해주세요. 뭐 아주 그 공손하게 예우를 많이 갖췄어. 그게 모든 사람들이 목사들이 전부 보고는 야 김정일하고 뭐 참 특별한 관계 있는가 보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박성무 의원한테 가서 박성무 의원이 내가 언론 청문회 그때 허문도가 했어 하고 내가 증언하러 왔을 때 친했어. 그러니까 박성무 의원이 그때 만나고 지금까지 안 봤으니 참 나도 무정하다. 어쨌든 박성무 의원이 그러면 광주에 가서 5.18 재단 이사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 오재일 교수를 만나래. 그래 오재일 교수한테 가서 내가 내 말로 소개하는 거야. 나는 50의 핵심 인물이었다. 특전사 보안 그때는 요새는 반장이 그때는 대장 그럴 때 아니야. 특전사 보안대장 한 사람이고 5.18 인근에 대해서 내가 다 보고 안다. 그런데 내가 50과 5.18을 화해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이 뭐 하나 왔나 이거야. 미국에 30년 살더니 이거 돌아가고 왔나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당신 돌아가라고. 요 5.18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 내가 나는 여기 와서 인사 좀 하고 5.18 묘소에 좀 참배하러 왔더니 당신 같은 사람 참배 안 하니까 돌아가라. 박대라고 쫓겨났어. 2013년 초야, 봄이야. 2013년 9월에 다시 찾아갔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못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혼자서? 내가 혼자 찾아갔지. 그때는 박효순이라고 그 만두하는 여자분이 있어. 그 아주 텔레비도 자주 나오고 그래. 저 강장동에서 음식점 크게 하는 사람이 여성국장이야. 그 사람 우리 단체 지원도 하고 그랬어. 처음에 갈 때는 김수정이라는 여성국장하고 갖고 광주 사람이야. 두 번째 때는 박효순이라는 분하고 이분한테 내가 굉장히 고마운데 인사를 못하고 있어. 그래 박효순 씨하고 가가지고 광주 가가지고 6시간을 토의를 했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오재일 교수하고? 오재일 교수 이하 13명. 숫자도 기억해. 13명. 사진 다 있어. 13명 광주의 5.18 재단의 전임, 현임 13명이 모이고 지금 5.18 위원장 송센터라는 분이 그 당시에 상임 이사야. 막강한 파워야 그때만 해도. 그런데 오후 3시에서 밤 9시까지 무엇을 설득을 하냐면 여러분 전두환 씨는 절대 학살 명령 한 일이 없다. 사살 명령 낸 일이 없다. 밑에 사람들이 한 거지 전두환 씨는 내가 알기로 그렇게 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야. 전두환이가 학살자고 근데 당신이 이거 변명하러 왔냐고 나를 욕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난리야. 그래 내가 6시간을 설득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 30분에 9시부터 9시 반쯤 됐는데 내가 막 마라톤이 나니까 막 울었어.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러 여기 왔는데 여러분이 이걸 안 받아준다면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을 가면 나는 한국적을 버리고 나는 미국으로 영원히 이민을 가는 거다. 이렇게 슬플 수가 없다느냐. 내가 30년째 울고 다닌 것이 수십 번인데 내가 정말 마음 아프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제안을 안 받아줘서 내가 한국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나는 한국을 떠나는 거다. 그 이유는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냐고 내가 막 울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박 교수님 보고 여보 나로서는 설득이 안 되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라 여자니까. 나는 정말 마음 아프다. 그러고 박 교수님이 그러고 밖에서 나갔어. 한 30분 비비 돌다가 오니까 지금 여기 5.18 이사장 하는 분이 상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 우리 이사장 방에서 한 30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대화가 좀 되고 있는데 우리 좀 의논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난 박 교수님하고 얘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이사장이 오더니 김 목사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김 목사님의 의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두환이가 학살자 아니라고 사살자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뭐 밑에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대통령 된 사람이 사람을 쏘라고 죽이겠느냐.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또 거기 칠레단의 병사 하나 죽은 얘기도 뭐 막 나한테 막 자기들 이런 소리 한다고 막 칠레단의 병사가 하나 죽었었어. 근데 그 얘기 하니까 나보고 말이 당신은 어디쯤 육서 와가지고 우리를 말이야 살인자로 뭐냐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래 오래. 그래 이제 이해가 되더니 내가 뭘 얘기했냐면 그러면 10월 14일 날 말자도 아니지 근데 10월 14일 프레스센터에 내가 사무실을 그냥 방을 하나 얻었다. 내가 사회를 보는데 제목은 50과 5.18 화해다. 이거에 대해 내가 강연을 할 거다. 왼쪽 여기는 50의 정호영 장군, 고명승 장군, 여단장들 장군, 군 출신이 한 20, 30명 올 거다. 오른쪽에는 5.18 기념대단에서 한 20명 와달라. 합석해서 인사하고 화해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자. 그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그랬지. 당신들 정말 고맙다. 어?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장세가 냈지만은 마지막에 자기들이 내 말을 듣고 오겠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렇죠. 그래 박 교수님 너 수고했다. 네 말 알아듣네. 이까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어떤 합의라는 10월 14일 날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하고 온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이미 정호영이 하고 의논을 한 거야. 그거 하기 전에 정호영한테 제안하기를 전두환 씨는 절대 안 올 거다. 당신이 고명승하고 여러 사람 데리고 현장에 나오고 그는 5.18세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50에서 뭐라고 했냐면 5.18 사람들이 온다는 증명서 보내라고 해서 5.18 사람들이 서류를 써서 참여할 거다 보내고 또 5.18이 참여할 거라고 광주 보내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게 돼 있었어. 그런데 10월 14일인데 10월 몇 년? 2013년. 응? 그랬는데 10월달 딱 들어서니 그게 이제 9월달 얘기가 합의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십자를 한다고 막 준비하고 뭐 신문에 광고 내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윤 장군이 오더니 어이 나 이거 못하게 됐다. 그때 시사전에서 막 방송하고 그랬어. 전두환이 광주 온다 사화 간다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전 대통령이 너무 뛰어버렸구나. 근데 너무 뛰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런 뛰는 중에 또 뭐 방송 하나가 전두환이 욕하는 방송이 하나 나왔었어. 그러니까 정훈 씨가 오더니 전 대통령이 니나해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미국을 가버렸어. 전 대통령? 정호영 씨가. 정호영 씨가 하다가 추진도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미국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광주에 되고 야 이거 주역이 가버렸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됐어. 그 프로젝트가. 아. 그러더니 이제 정호영 씨가 12월 5일 오더니 야 김춘님 네가 말이야 시사 전에다 막 광주 간다고 사과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전 대통령 볼 꼴이 아닌데 네가 사과문을 신문에다 내달래. 그래서 내가 국민일보를 찾아가서 70만 원 주고 10월 14일 행사는 이렇게 주선이 됐는데 시사 전에 보도가 안 나갔고 서로 의제가 안 맞아서 이거 뒤로 밀린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정호영이 책임이 오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래서 사과문을 썼어. 근데 책 보면 다 나와. 그거를 정호영 씨가 전두환 씨한테 가서 이거 그때 이거 했는데 김춘님이 잘못되라 이래 했으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게 그 2013년이야. 2015년이 됐어. 8월 15일 날이야. 전운덕 스님이라고 이제 천태종의 대종사님인데 이분하고 정호영 씨하고 나하고 서초동의 세종문인가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었어. 8월 15일 날. 전운덕 스님이 청와대 박근혜 초청 행사에 왔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대종사님은 ROTC 일기생 우리 선배인데 이분은 전두환 사령관하고 잘 알고 정호영 잘 알고 박근혜 잘 알고 스님 중에는 그 당시에 발이 제일 넓었어. 그 군대 불교 ROTC 일기생인데 그러면 천태종에 들어가지고 스님으로 한 30년 지내버렸으니까 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동부장 나오고.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셋이 식사를 했는데 정의용 장군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야 김춘립이 너는 말이야 너 처음에 전 장군 만날 때 전중령 만날 때 육군 중이었고 기껏해야 소령인데 지금 대통령하고 뭐 화해시키고 박근혜 뭐 이러려면 니 너무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 전운덕 스님은 전두환 대통령 잘 알고 박근혜 잘 알고 니보다 대선배니까 이분하고 같이 해. 이분은 또 스님이고 너는 목사고. 그러니까 스님 목사가 전 대통령한테 화해를 하세요. 권유하고 또 이 이야기가 잘 되면 전운덕 스님이 박근혜한테 또 화해하고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를 하라고 정호영 씨가 제안을 해. 8월 15일 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내가 천태종에 가서 전운덕 스님하고 이제 의논을 해. 이거 화해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니하고 내하고 합쳐서 하자. 그 합의하는 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 한두 달 시간을 가져가지고 전운덕 스님이 그럼 내가 총대를 맺게. 그럼 니는 옆에서 보필을 해. 화해를 시키자. 그리고 또 이 천태종의 스님이 또 전두환 씨한테 전화도 걸어. 아니 나 지금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만들고 나는 이제 정호영 장군한테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에는 내가 또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모임을 주선한다. 전두환 대통령이 최소한도 희생자가 낸 가족들에 대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 위로하는 건 하고 뭐 묘소도 참배하도록 내가 하여튼 주선을 할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해서 밝힌다. 그러니까 5.18에서 해봐라. 하시오. 진정성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주겠소. 하고 사진도 찍고 글을 써가지고 전 대통령한테 간 거야. 내가. 전 대통령한테 지금 광주 사람들이 학살자, 살인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뭐 재판도 끝났지만은 제가 그 사람들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이해가 잘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광주 사람 얘기를 하고 광주 사람들이 전 대통령이 사과하면 받아준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쪽지를 하나 써오는데 전운덕 스님 97년대도 나를 사면해 주려고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 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살인 이런 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6주는 됐는데 서로 화해하고 우리 평화스럽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쪽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화해를 원한다는 메모지를 기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두환이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환수한 해가 몇 년도죠? 그게 2013년도, 2014년. 그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됐을 얼마 안 되고 2014년에 광주를 안 가. 그리고 2014년에 안 갔대. 2014년도? 2014년에 전두환 씨를 추징금으로 막 저지는 게 2014년이야. 근데 그때 이런 걸 안 하니까 박 대통령은 그냥 전두환이를 줘줘야 광주 사람들의 인심을 얻겠다고 본 거야. 그 정치적인 흐름이 그랬어. 근데 전두환이가 그때 이걸 당하고 난 뒤에 사과를 생각했구만. 그 전에는 사과를 생각 안 하다가. 2011년도에도 사과 안 하고 그 중에 이 사과는 2016년에 하는 사과는 저기 박근혜를 포함한 국민 사과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2011년에 했으면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도 2016년 탄핵당했잖아. 그런데 2014년에 일을 내가 추진했었다 이 말이지. 탄핵 받기 전에. 저기 한 3년 전이지. 탄핵 전에. 그런 탄핵 전에.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네. 다 놓쳤지.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모임이 돼 가지고 전 대통령이 결단을 냈어. 내가 사과하겠다. 그리고 또 광주에도 다 됐어. 그러니까 광주에도 사과하고 박근혜한테 또 사과하고 했으면 다시 풀어줬을 텐데. 풀어주고 말거지. 아니 그때만 해도 내가 결단 내고 광주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전국이 박근혜도 김충일이가 들어서 화해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을 때야. 그런데 일주 만에 민정기가 방송국에 가서 우리는 사과 안 한다. 김충일이 이놈 사기꾼이야. 전 대통령 모르는 놈이 어디 이거 찌쩍당기면서 헛소리 했어. 이러면서 우리는 회고록을 써가지고 다 발표할 거야. 지금 김충립이 한 모임은 없는 거야. 라고 민정기가 발표를 해버려. 그러니까 박근혜가 볼 적에는 이거 뭐 다 된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회고록을 박근혜 있을 때 쓴 거예요? 박근혜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있을 때.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 아니 그런데 2017년 4월에 회고록이 나왔어. 그러니까 탄핵 받고 난 뒤에. 아니 탄핵 전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전에 탄핵 직전이에요. 탄핵 직전이 2017년에 탄핵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 16년도 사탄 됐어요. 탄핵이? 네, 지금 5년 탄핵이 4년 됐구나. 탄핵은 2017년도에 2017년, 2016년 아니 그때는 아니야. 그때는 대통령 내가 보고 아니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그렇지 2017년도.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제 2016년에 4월에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자기가 그래 했으면 대통령이니까 이제 전당에 사과하고 광주가 받아주고 이러잖아. 그러면 뭐 사면도 주고 뭐도 좀 주고 해줄 수 있었을 거야. 그 찬스를 놓쳐버린 거야. 그리고 2017년에 회고록을 써가지고 재판 5년 동안 지금 그 후로 5년이 지났잖아. 5년 동안 지금 재판 받고 지금도 또 항고심 재판 받으러 가고. 그런데 그때 그 민정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냐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 전 대통령이 사과 결단을 하고 김충립이 앞서서 사과하러 가자. 근데 그때 전 대통령이 나보고 그러면 김충립이 네가 오늘 4시간 회의한 결과 네가 어떻게 사과한다고 하면 해봐라. 전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본인은 대통령 하듯이 본인은 5.18 당시 중요직에 근무한 자이고 5.18 3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서 천령을 대통령을 한 자로서 5.18 당시에 희생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을 위로하고 5.18 시민과 호남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합니다가 아니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드니까 전 대통령이 좋아 그렇게 하자. 김충립이 앞서 광주 가자. 총체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총체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 대통령 지낸 사람이 사과합니다를 못하니까 내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랬더니 전 대통령이 그거 저 자식이 대통령 된 듯이 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알았어 그렇게 하자 좋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됐으면 끝나. 그래 됐으면은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끝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경호원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동서 화합시켰더니 공로로 전 대통령 수고했어 하고 뭐 할 수도 있잖아. 그럼 확 풀릴 텐데 그걸 안 해버리고 2017년 4월에 해고록에다가
참 중요한 얘기,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 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결단 다 해가지고 화해가 다 됐는데 민정기 씨가 회고록에다가 일본에다가 지만원이 말이 맞다는 거야. 지만원이 북괴군이 왔었고 지만원이 한 말이 맞다고 회고록에 다 민정기가 써버렸어.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26일 그 회담 때 기자가 물었어. 그 당시에 5.18 당시에 북괴군이 침투했다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전혀 그런 거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래고 이순자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만원이나 사람 얘긴데 그거 우리하고 엮지 마세요. 그 사람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 얘기는 믿지도 안 하고 그건 끝났습니다. 지만원이 말하고 연인하고 하고 엮지 마세요. 부탁을 했어. 고명성 장군이 우리는 북핵은 말한 적도 없고 지만원이 그거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 설명을 했어. 단지 정호영 씨만 전 대통령이 여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글쎄 뭐 그때 북핵군이 왔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거 나 처음 듣는데? 이러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 회고록에다가 지만원이 말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다가 북괴군이 와서 이렇게 하고 지만원 얘기 그대로 다 맞다고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확 일어나고 호남 분들이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그건 폐기돼서 1호가 일본이. 그러면 민정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낸 기록에 보면 5.18에 대해서는 내가 썼습니다. 내가 자료지수 내가 썼고 회고록 내가 다 감수했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민정기가 처벌받아야 되고 민정기가 거짓말 쓴 거잖아.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순자 여사가 썩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회고록을 써가지고 전두환 씨가 이 꼴이 된 거야. 두 번째가 조비오 신부하고 뭐 헬기 쌌냐 안 쌌냐잖아. 헬기 사기. 여보 대통령이 헬기를 쌌는지 어떻게 알면 조비오 신부가 뭐 욕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응? 특전사 판장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이분이 5년 동안 지금 재판받고 다니고 고생하고 있어. 무슨 뭐 저기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그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민정기 씨를 고발했어. 당신은 전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법을 회고록에 썼다. 배임이다. 두 번째 광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방해한 거는 업무방해다. 그걸 고발을 했어. 근데 이게 검찰에 와가지고 그 김충님이 나 고발했는데 전 대통령이 다 시킨 거요. 그러니까 불문이야. 그래 지금 전 대통령은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밑에 있는 참모들이 진정으로 전 대통령을 못 모셔. 허상주 화평은 어디 갔으며 장세동이는 어디 갔냐 이거야. 당신들은 전 대통령 이렇게 모시지만 나는 처음에 발탁됐다가 나중에 잘려가지고 이 꼴이 됐지만 그래도 전 대통령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한 가지 불만이 있어.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사과를 하려면 이렇게 사과를 해야 돼. 내 얘기 좀 들어봐. 전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군대 생활 한 40년 가까이 한 동안에 리더로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나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번 나라를 잘 이끌어 봤었던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아니 얘도 장군 된 사람이라 뭐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조금씩 가질 수 있어. 예를 봐 도둑님이 돈을 훔쳐갔어. 근데 너 나 돈 생각 없고 훔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든지 나가면 나는 정치할 생각 없었다. 대통령 될 생각 없다를 계속 외쳐. 그러면 이쪽에 피해자나 당한 사람 볼 때는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 대통령이 광주 사람들이 다 그래 나보고 진정성이 없다. 지금 변명만 하고 양심을 안 터놓는다 이거예요. 그 내가 볼 때도 그래. 그날 그 2016년 4월 7일 날도 너 대통령 할 생각,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운덕 스님, 나 대통령 할 생각 꿈에도 없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도 우리는 대통령을 꿈에도 없었습니다. 이래 말을 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누가 그 진심을 이해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하면 안 되지. 그런 그리고 얘기를-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생각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역으로 생각하면 나 그랬습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듣는 사람 피해자들부터 열분 나잖아. 2번 부정하면 그 긍정이야. 그래 잘하네. 당신도 잘하네 세상에. 그런데 전 대통령이 그걸 계속 우리 언제부터 그 사람이 잘못하면 11억 나서 백동님하고 우글씨가 정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수십 번 거짓말하고 그 다음까지도 지금 전 대통령이 내가 볼 때 잘못하는 거는 거짓말해. 그런데 정치는 거짓말을 잘 해야 된대. 몰라. 근데 그리고 지금은 작전에서도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 그래. 그럼 작전이야. 지금은 근데 지금은 그걸 자꾸 그 아니야. 화해를 해야 하잖아 마당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느냐는 이거는 이야기하면은 응. 바보야. 아 바보야. 그러니까 광주 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해라 바보라는 것도 아니 잘못됐네. 그래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 회고록 때문에 지금 5월 10일 날 재판 한 곳이 하잖아. 네. 그것도 한 2년 재판해. 그럼 전 대통령 그 노부에 매 재판하러 다니면서 그 광주신문으로 왜 그래? 이러고 소리 지르고 노인이 그게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하는 고생이니까 가만히 놔둬.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네. 자기가 사서 좋아서 하는 고생 아니야. 근데 그거 그만하고 누가 그거 하라 그래서 지가 하는 거지. 그거 그만하고 네. 여생을 편하게 지내고 자식들에게 당신의 지도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겠지. 그런데 자꾸 말려드는 거야. 말려드는 밑에 사람이 말려야지. 장세동이 어학병이 의사도 이거 지가 안 말려드려야지. 그래서 애들이 뭐라 하다고 이거 애들 말 하면 안 듣고 됩니다. 애들 말 듣고 말려드는 이상한 사람이지. 이대로 가다가 정치권에 투표되고 여당 되고 나면 우리가 사면 복권 되고 우리가 영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부자지니까 웅냥웅냥 하다 이꼴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왜 이게 중요시 하고 내가 열을 내냐 하면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군 출신이 그걸 알아야 되고 특별히 전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명심히 들어야 돼. 하여튼 거짓말은 잘 해도 괜찮아. 거짓말 하는 거 너무 따지지 말아요.